안녕하세요. 엘카입니다. 오늘은 BMW 5 시리즈 앞범버 고객님께서 직접 엘카 그 DIY 공간에 오셔가지고 DIY 복원을 한 모습을 이제 사진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 이제 처음 차량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상처가 많이 나 있죠. 그래서 고객님이 복원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완성된 모습입니다. 자, 그러면은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시면은 이렇게 상처가 많이 나 있죠. 지금 아래쪽도 이렇게 상처가 많이 나 있고, 여기 부위, 그 다음에 요 부위, 그리고 요 부위까지 이렇게 상처가 나 있습니다. 밑에서 바라봤을 때도 밑에 부분까지 상처가 많이 나 있죠. 그죠? 자, 지금 보면은 처음에 그 상처를 샌딩을 하고 퍼티를 바른 다음에 샌딩하는 사진이 지금 없어요. 지금 없는데, 제가 그 부위에 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. 아까 그 이제 처음에 스크래치가 난 부위를 그 위에다가 바로 퍼티를 바르시면 안 되고요. 엘카 퍼티 세트 보면은 이제 쇼핑몰에 들어가시면은 180방부터 1000방까지 사포가 있습니다. 이제 방이라고 하면 또 1번방이라고 해가지고 또 뭐라 하시니까 번호로 하겠습니다. 그 잠깐 입에 그게 잘 돼 있지 않아가지고 중간중간 방이라고 나와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기에는 6종류가 있어요. 종류가 있는데 그 180, 220, 320, 400, 600, 1000 이렇게 6가지 종류의 사포가 들어가 있습니다. 지금 이제 처음에 스크래치 났을 경우에 그 난 사진에선 한 180에서 한 220, 그리고 조금 더 하고 싶다 그러면 320, 이제 그 정도까지만 스크래치에 대한 부분 이제 평활성을 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스크래치 샌딩을 해주시고 이제 수 샌딩을 하시는 게 좋아요. 물을 뿌리면서 아니면 물을 묻히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표면이 잡아졌다 하면은 그때 이제 물기가 다 마른 다음에 이제 크린제로 깨끗하게 닦고 그 다음에 퍼티를 발라주시면 됩니다. 이제 퍼티를 바르실 때 한 번에 다 발라가지고 완성을 시켜야지라고 하시는 거는 좀 욕심이에요. 그 업자분들도 공업사 이제 뭐 전문적인 반장님들도 한 번에 저 두 번에서 세 번까지는 가세요. 기본적으로.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하고 샌딩을 해서 어느 정도 표면을 잡아주고 모자른 부분은 또 다시 해서 해주고 요 반복을 해주시면 되고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 두 번 정도에 잡아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되게 잘하신 거예요. 그래서 요 표면에 이제 이 스크래치 있지 않습니까? 이 표면 부분들 이 표면에 스크래치가 600방만 남아야 돼요. 그래서 이제 퍼티를 바른 다음에 샌딩을 할 때 뭐 180방을 시작하든 220방을 시작하든 이제 퍼티가 좀 고르게 안 나오고 좀 거칠거칠하게 나왔다. 그러면은 아무래도 거친 사포로 이제 쓰시는 게 낫겠죠. 그죠? 그래야 내가 편하게 이제 저거 샌딩을 할 수가 있으니까. 중요한 건 뭐냐면은 몇 번을 시작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나는 사포의 번수가 중요한 겁니다. 이 지금 이 표면에 이 스크래치는 600방이에요. 600번입니다. 600번. 방이 아니라 600번인데 왜 600번까지 스크래치가 600번으로 요 스크래치가 남아야 되냐면은 이 다음 작업이 이제 프라서페를 뿌리는데 프라서페가 600번의 스크래치는 커버를 해줘요. 그 스크래치를 감춰준다는 얘기죠. 그렇기 때문에 600번의 스크래치까지 이 부위도 다 남게 만들어야 합니다. 안 그러면 나중에 스크래치가 보여요. 그 도장을 했을 때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고요. 그래서 순서는 예를 들어서 뭐 퍼트를 바르고 220번부터 시작을 했다. 그러면은 220, 320, 400, 600 이렇게 단계를 거쳐가지고 서서히 스크래치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.
그냥 220번 한 다음에 바로 600번으로 해서 만들면 되지 않냐 하는데, 그러면은 600번으로 만들기가 한참 해야 돼요. 내가 힘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 사포를 단계별로 고운 사포로 600번까지 가는 게 작업을 하시는데 상당히 편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는 거고요. 네,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밑에 부분까지 다 스크래치가 됐고요. 여기서 이제 팁을 하나 또 드리자면은 퍼티를 바른 다음에 샌딩을 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요런 부위 있죠. 끝나는 부위. 끝나는 부위. 끝나는 부위. 이렇게 끝나는 부위들. 이 끝나는 부위는 여기는 색이 진해요. 근데 서서히 갈수록 색이 옅어져야 돼요. 그래야지 이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? 그죠? 서서히 이렇게 단계가 질 거란 말이에요. 한 번에 일자로 쫙 갈 수는 없어요. 그래서 미세하게 가는 거죠. 미세하게. 그럼 여기는 이제 좀 들어간 부위니까 더 진할 거고, 이쪽은 들어간 부위는 아니니까 옅어지면 여기와 여기와의 단차가 잘 안 보이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도색을 했을 때도 깔끔하게 나오는 거고요. 근데 이제 이 끝나는 지점에 만약에 이제 진하게 단차가 있다. 그럼 나중에 도색했을 때 이 부위가 보여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심해서 그거를 생각해가지고 손으로 이제 만져보면서 턱이 있네 없네 이렇게 감각을 느끼면서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. 이 복원이나 어떤 도장 이런 부분들은 샌딩이 거의 70%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샌딩을 얼마만큼 꼼꼼하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그 완성된 모습의 그 퀄리티가 달라져요. 그 샌딩이 좀 귀찮다고 해가지고 대충 이 정도면 되겠지 그러지 마시고요. 어차피 하는 거니까 좀 꼼꼼히 해주시는 게 좋아요. 뭐 이틀을 나눠서 작업을 하셔도 상관없지 않습니까? 하루 동안은 그냥 이렇게 샌딩만 내가 집중해서 해야지 할 수도 있고요. 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샌딩이 70%니까 그걸 감안하시고 복원을 해주시면 상당히 좋습니다. 지금 밑에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. 자, 이번에 이제 서페를 뿌리려고 이렇게 커버링을 했습니다. 커버링을 했고요.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서페를 뿌리겠죠. 이 부분에 서페를 뿌리겠죠.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팁을 좀 드리자면은 지금 여기 비닐가 있고 여기 테이프가 있지 않습니까? 이제 요게 같이 붙어 있는 걸 갖다가 커버링이라고 불러요. 커버링이라고 부르고 요 테이프만 있는 거, 종이 테이프만 있는 거를 마스킹이라고 부르는데 이 커버링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여기에 빗살무늬에 테이프가 붙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일체형으로 돼 있죠. 그래서 이렇게 붙이면은 이쪽 부분에 이제 페인트를 뿌려도 안 묻겠죠. 이 비닐에 묻으니까. 근데 이제 요 부위 그리고 아까 위에 이제 또 부위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냐면은 지금 프라서페를 뿌린 다음에 여기에 바로 그냥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비닐루가 이렇게 그냥 가버리면은 요 테이프 두께만큼의 턱이 생겨요. 프라서페. 그러기 때문에 그 턱은 또 내가 샌딩해서 또 턱을 또 고르게 해줘야 되겠죠. 그러면은 내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? 있어요. 뭐냐면은 테이프를 붙일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테이프를 붙이고 비닐로 방향을 이쪽으로 가게 해주세요. 이쪽에 그러면은 이쪽 부위가 그러면 가려지는 거 아니냐 하실 거잖아요. 그게 아니라 이 테이프를 이쪽으로 이 비닐을 이쪽으로 뒤집어 주세요. 그래가지고 역커버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요 테이프 턱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? 이 부분이 되게 살짝 떠요. 그러면서 프라서페를 뿌렸을 때 이 부위는 되게 옅게 나와요. 그래서 나중에 내가 샌딩을 할 때 상당히 편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. 요게 이제
약간 팁입니다.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고요. 자, 이렇게 서페를 뿌렸죠. 서페를 뿌릴 때 이제 거리가 저희 엘카 제품은 거리가 다 동일한데, 자, 이게 벽면이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여기 노즐이 있고 에어졸 캔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? 그럼 뿌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, 아이고, 지워졌네요. 이 마우스로 그리려니까 쉽지가 않네요. 자,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분사가 되겠죠. 분사가 되면 정면에서 바라보면은 이렇게 상하 타원형으로 맺혀요. 그래가지고 도장을 쉽게 할 수 있게 만든 특수 노즐이고요. 원래 일반 노즐들은 이렇게 동그랗게 맺히죠. 그죠? 이렇게 동그랗게 맺히면은 좀 흐를 가능성이 있고, 그 다음에 이 폭이 좁아가지고, 전문가 아닌 이상 좀 힘들어요. 근데 이제 이 상하 타원형으로 맺혀 있으면은 도장하는 폭이 넓기 때문에 쉽게 도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여기와 뿌리는 면과 노즐의 거리는 한 10에서 12cm 정도 되고 되게 가깝죠. 그래서 이제 뿌리시면은 충분히 됩니다. 왜냐면은 이제 너무 멀면은 너무 날려 뿌려지게 되고, 이 스프레이 캔 특성상 그 압이 공업사에서 이제 쓰는 이제 그 에어건이라고 그러죠. 그 에어 컴프레셔 호스를 연결해가지고 쓰는 후기건.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압을 조정할 수 있는데,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압을 조정할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쓸 때는 무조건 내가 노즐을 조금 살짝 누르면 되지 않냐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이 스프레이 캔 같은 경우에는 노즐을 꽉 누르셔야 돼요. 살짝 느슨하게 누르게 되면은 방울이 튈 수가 있어요. 압이 약해지면은. 그렇기 때문에 꽉 누르고 쓰시고, 이제 뿌리실 때 10에서 12cm 거리에서 뿌리시면 되고, 그리고 처음에 이제 뿌리실 때, 직각으로, 이 노즐과 이 뿌리는 면이 직각으로 만나게 뿌리는 것보단 약간 노즐을 약간 이쪽으로 틀어가지고, 처음에 시작하실 때 이렇게 틀어가지고 시작하시다가 옆으로 갈 때 직각으로 돌아오는 거죠. 90도 각도로. 그리고 끝나는 지점에서는 다시 노즐 방향을 살짝 틀어가지고 이쪽을 살짝 날려주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은 시작과 끝 지점에 흐르지가 않아요, 잘. 이제 그게 약간 노하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이제 다음 사진 보시면 이렇게 서페가 뿌려져 있고요.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색상을 뿌린 면입니다. 지금 이렇게 이 틈새에 잘 맞춰가지고 마스킹 테이프로 다 이렇게 이제 감싸주고요. 이쪽도 마찬가지고,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리고 이제 나중에 색상을 한 요 정도까지 뿌린 걸 거예요. 요 정도까지. 이제 투명은 색상이 이만큼 뿌렸으면은, 투명 같은 경우에는 한 5cm 정도도 오버되게 뿌려요. 투명 클리어 같은 경우에는. 그래서 색깔보다는 더 조금 5cm 정도 오버되게 투명을 뿌린다. 이제 그 생각을 갖고 계시면 되고요. 색상은 이제 뭐 뿌릴 때도 한 번에 잡는 게 아니라 한 번 뿌리고 쉬었다가 뭐 3분에서 5분 정도 뒤에 다시 또 뿌려주고, 이렇게 반복 작업을 해서 내 차의 색깔과 내가 뿌린 색깔이 일치할 때까지 뿌려주시는 거예요. 이제 그런 식으로 뿌렸고요. 밑에까지 잘 뿌렸습니다. 자, 이번엔 투명을 뿌렸습니다. 투명은 이렇게 범위가 여기 정도까지 뿌렸네요. 그래서 여기도 여기 정도까지 뿌렸을 겁니다. 이렇게 투명을 이제 뿌렸을 겁니다. 이렇게. 투명도 거리는 똑같아요. 거리는 똑같고, 이제 지나갈 때 이렇게 천천히 이제 지나가는 거죠. 근데 한번 이렇게 지나갔으면 이제 노즐의 패턴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? 그리고 두 번째 밑에 줄을 뿌릴 때는 반씩 먹고 뿌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. 이렇게 반씩 먹고
이렇게 또 뿌린다.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고 또 반씩 이렇게 먹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밑에 그 끝까지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. 그리고 투명은 이제 아까 여기 색상이 여기까지 뿌렸다면은 요만큼 더 오버되게 뿌렸을 것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색상은 안 뿌렸을 거예요. 여기는 색상은 안 뿌렸을 거예요. 흠집이 나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. 그래서 투명을 여기까지 뿌렸을 겁니다. 그래서 나중에 이제 UV와 UV는 브랜딩 신나라는 걸 써가지고 투명을 녹여서 경계를 없애게 만들 겁니다. 이제 이 부위를 자세하게 보시면은 투명을 뿌린 곳과 이 뿌린 곳과 안 뿌린 곳에 약간 뿌옇게 돼 있을 거예요. 이쪽이 뿌옇게 돼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 뿌연 걸 없애기 위해서 안 뿌린 곳 5cm 정도, 5cm 정도, 그 다음에 뿌린 곳 5cm 정도, 아니 안 뿌린 곳 5cm, 뿌린 곳 5cm 여기에다가 브랜딩 신나를 뿌려가지고 이거를 녹이게 됩니다. 이쪽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이쪽도 브랜딩 신나를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. 그러면은 부분 도색을 할 때 그 경계가 살짝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게 브랜딩 신나입니다. 전체 도색할 때는 뭐 브랜딩 신나가 필요 없고요. 그리고 이제 브랜딩 신나 같은 경우에는 주의하실 점이 완전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셔야 돼요. 날려 뿌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. 그래서 한 번 하고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뿌려놓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살짝 보고 좀 덜 된 것 같아 이러면 다시 한 번 또 해주시고 그래서 한 번에 다 하시는 거 아닙니다.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번에 잡히면은 멈추는 거고 좀 부족하다 하면은 좀 쉬었다가 다시 뿌리고 그래가지고 요 부위를 경계를 없애주게 됩니다. 도색이 상당히 잘 됐어요. 투명도. 이게 스프레이 캔으로 다 작업한 겁니다. 엘카 스프레이 캔으로요. 이쪽도 도색을 했는데 깔끔하게 깨끗하게 이 정도면 약간의 이제 여기 보시면은 오렌지 필이 살짝 보이지만 이 정도는 뭐 스프레이 캔으로 작업한 것 치고는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뭐 이 정도면은 훌륭하지 않습니까? 초보자가 하셨는데. 그리고 가장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하다가 망치면 어떡해? 이거면 어떡하지? 그런 뭐 걱정하지 마세요. 망치면은 며칠 뒤에 다시 하시면 되잖아요. 망친다고 뭐 이거 자동차를 버려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그죠? 어차피 상처난 부위를 복원하는 거니까. 만약에 근데 이거를 이제 공업사에 맡긴다. 그러면은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지 않을까요? 그리고 이제 뭐 일반 뭐 외형 보건 가게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60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나올 것 같고 이제 뭐 투명 클리어를 어떤 걸 쓰느냐 뭐 예를 들어서 뭐 색상을 또 어떤 제품을 쓰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달라질 겁니다. 아무래도 고급 제품을 쓰게 되면은 가격은 더 올라가거나 그러겠죠. 그렇기 때문에 뭐 어차피 다시 하면 되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은 내가 할 수 있거든요.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제 큰 판이나 이런 거는 권해드리지 않아요. 이 스프레이 캔 특성상 힘들어요. 이 이제 본넷, 그다음에 천정, 뭐 그런 부위는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제 뭐 옆에 이런 부분, 범버 부분이나 문짝 하나 정도 그런 정도는 괜찮습니다.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내가 할 수 있다. 그러면은 이제 차를 타다 보면은 또 사고가 날 것이고, 그러면 또 복원을 해야 될 것이고, 그러면 공업사에 맡기신 분들은 뭐 외형 복원이나 공업사에 맡기신 분들은 계속 그 돈을 지불하고 하셔야 되겠죠. 아니면 뭐 보험 처리니까 뭐 보험 처리를 해가지고 하든가. 근데 이제 내가 할 수 있다면은 뭐 보험회사에서 자가 수리한다고 하고 돈 받고 그다음에 내가 수리하면은 또 돈 버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는 지인분들이나 뭐 이제 그런 분들도 다 이렇게 내가 할 줄 아니까 뭐 이제 제품만 사가지고 해드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사진입니다. 뭐 이 정도면은 봤을 때 어디 부위에 뭐 사고가 났었겠네 뭐 이렇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? 이 정도면은 훌륭하죠.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
돈을 버신 거겠죠. 고객분도 오셔가지고 작업하고 상당히 좋아하셨습니다. 그분도 이제 계속 오실 것 같은데, 이제 DIY 공간 오시면은 이제 뭐 따로 교육 비용을 내시면은 전문적으로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하지만, 그냥 DIY 공간 오셔도 저희가 그냥 살짝 말로 이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, 이렇게 어드바이스는 해드리니까 예약하고 오시면 됩니다. 엘카 쇼핑몰에 오시면은 DIY 공간 예약하기가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, 다음에 이제 또 좋은 사진이 있으면은, 작업 사진 이런 거 있으면은 제가 다시 와가지고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, 구독 좀 부탁드리고, 만약에 이제 궁금하신 부분, 제가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댓글을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 이만 엘카는 물러가겠습니다.